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앵커 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잘해야 할 텐데 하는 부담이 좀 커서 걱정이 앞서니까 잘 도와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에 뉴스와이드는 한반도 위기 상황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서로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시원찮을 이 마당에 오늘 국회에선 피켓 시위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도대체 한반도 핵 위기 상황 어떤 정도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막가는 김정은, 위기의 한반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김정은의 무모함, 일촉즉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은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마음 먹은 대로 꽝꽝 생산이 가능하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핵실험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봤지 말이 안 통하는 애라니까. 그리고 두고 보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고 수준 응징을 강구할 것이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추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To send to the president for his strong consideration that anybody that wants to do trade or business with them would be prevented from doing trade or business with us. We are.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똑소리 나는 북핵 해법에 대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계속 하루 종일 들어봐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 얘기가 돌기만 하고. 확실한 분. 예. 황 소장님. 어우. 문 대통령이 묵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한미일 당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과하지 않을 수단이 뭐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이제사 사드 임시 배치하신다는데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죠. 7월 29일 날 새벽에 사드 임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임시 배치라 하면 급해서 빨리 하는 게 임시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배치되는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전략 무기 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핵 잠수함 만든다는데 잠수함 만든다고 한 6, 7년 걸리다 보면 뭐 다 끝나버리죠 상황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별 할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모든 승부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일이 다 끝난 뒤에 대화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감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하고 이제 경제 압박이죠. 군사 옵션 말하다가
또 협상하든지 이럴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이야기하는 핑계를요. 한국이 비협조해서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슬슬 이야기 꺼내고 있어요. 네. 중국은 미국이 우리 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일 차단 안 한다. 예. 그래도 북한이 우리 혈맹이다. 이제 뭐 한 몇 달만 있으면 끝날 일이 이리저리 시간만 끌면서 버티면 다 왔다. 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심으로요. 예.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선제 타격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카드를 지금 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네. 앞서 우리 강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지금 국방부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이 환경 영향 평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사드를 어쨌든 조속 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배치하는 등 아마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 모든 이 강경한 수단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의 이 여지는 열어둬야 됐다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 옵션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아마 더 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화면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 한국의 그 지금 유화적인 그 대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이 지금 이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미국도 당장 그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버거운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수 겸장 형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목조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들하고는 지금 미국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아마 지금 뭐 그 정도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그 브릭스 회의가 개막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북한이 핵실험함으로써 완전히 그 잔치집에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제한적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그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본인들의 그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예. 이제 그게 사실은 또 약간 얄미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술핵 같은 거를 배치하겠다라고 해봤자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레드라인을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중국과 조율을 해서 북한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주는 것이 먼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북한에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 이걸 북한이 그래서 알고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 약간의 좀 협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쟁 가능성은 낮게 보세요? 전부들? 없다고 보세요? 네. 저 아까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저는 전쟁 가능성이 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뭐 있다고 보는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혼란하게 보는 이유는 네. 현 정권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상황이 혼란한데 저는 절대 북한의 핵을 포기 못 시킬 거다라는 전제에서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지금 제 상황 예측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까마귀야 좀 조용해라. 북한은 원래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기 체제 안정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과 관련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남한에서 대화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했으나 사실 그거는 실패로 끝났어요. 코리아 패싱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과 미국과의 한판 싸움이 남아 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 하원 외교위원장 지한파인 사람이 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본 전략은 지속적인 압박이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수소폭탄이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탄소폭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고 사실 이제 옛날에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디팩토 사실상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네, 사실상 인정도 할 수 없다. 안 합니다. 안 하면서 계속 어떤 식이냐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바꾸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바뀌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쫙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론 지어질 거예요. 하나는 김정은이가 아예 안 되겠다.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리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압박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명분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선제 공격이나 선제 전쟁은 사실상 국제법상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미국이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에 몰린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미국한테 명분을 줄지도 몰라요. 명분을. 그런 경우가 있던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 다 예측하신 대로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절대 미국의 코트를 못 건드릴 거다.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쳐도 코트를 못 건드릴 거다. 미국의 다음 카드가 뭐예요? 계속 미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압박할 겁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대화 얘기는 안 해요. 지금도 같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이상 대화 얘기가 뭐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한 나라의 원수이고 그다음에 국방 이런 문제를 총괄하는 분이면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은 예측을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가 어떤 게 가능하냐니까요. 우리나라는 코리아 패싱에서 카드가 없어요. 이제 한미 동맹을 공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패싱 당하고 있든지.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중국은 미국이 압박하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유를 차단할 거냐 안 차단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중국의 그 5대 외교 안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부분 통제를 할 거다. 부분 통제할 것으로 본다. 다른 분 의견은 또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지금 뾰족할 수가 없는 아주 좀 그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일관되게 핵무장이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김정일 정권 전체 기간에 있었던 것보다 집권 4년 동안 핵실험을 더 많이 했어요. 일관된 어떤 핵무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레드라인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동안 대화와 제재라고 하는 병행, 대화, 제재, 병행이라고 하는 다소 좀 관성적인 어떤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은 상황에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모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재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능치도 않은 협상에만 도전할 수 없어요. 자, 다소 좀 추상적입니다만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좀 새로운 북핵 해법을 지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된 거다. 그 정도는 다 알겠는데 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이
대화라고 하는 예. 대화 국면은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예. 뭐 기본적으로 추가 제재를 또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네.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네. 북미 간 강대강 국면을 아마 끌어낼 겁니다. 예. 자, 일이 날 것처럼 그리고 국제사회의 추가 공조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제재 자체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예. 북한은 그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의 대부분 뭐 중유 공급 같은 경우도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중유가 공급이 차단됐을 때 예. 이미 러시아의 채널들을 다 확보해 놓은 이러다가- 상태란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한 현상 유지입니다. 예. 국제사회 추가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예.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근본적인 한반도 지형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강대강 국면에서 이 군사적 대치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중국은 다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계속 보입니다. 기다리고 이러는 와중에 양 박사 보시기에 어때요? 그럼 미사일 또 쏘겠네요, 그럼? 뭐 9월 9일 날을 그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 번의 그 도발을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게 중국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원유 수출 금지 또는 뭐 그 북중 간의 송유관 폐쇄 이제 요 이야기가 그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8월 6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했었을 때 그 원유 공급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원유 공급 금지가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의 그 다른 차원의 대북 제재라 한들 군사적 옵션을 건들지 않으면 원유 공급 금지 이 문제를 가장 크게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유 또한 똑같습니다. 뭐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송유관 그 폐쇄 또는 원유 그 공급 금지안을 던질 것이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저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국이 되는 것보다 남한의 사드 배치하는 걸 더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손에 떡 들은 놀부의 그 심정이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 국내 정치 기반이 러시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북 문제만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것들이 군사 옵션으로 못 풀고 하니까 북한과의 대화가 오히려 더 다급한 게 트럼프라는 점이 그 오늘 뭐 뉴욕타임즈에서 그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던 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관계를 트럼프가 그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안다고 그러면 둘이 뭔지를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그 매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그 제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북한의 그러면 목표가 뭐냐? 딱 두 가지거든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 해가지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평화협정 속에 있어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 호혜와 특혜들을 요구하는 요 부분이 북한의 기본적인 노림수라고 한다면 이 흐름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적 그 외교적 해결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20분 갔어요 벌써. 그런데 저는 짧게 했는데요. 아 근데 하여튼 안개 속에 아직. 차명진 의원이 좀 길게 했잖아요. 또 한대잖아요. 또 한대요?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이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뭐가요? 한국이 하나만 안다라고 지금 한국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 트위터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북한이 하나만 안다. 그거를 잘못 번역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걔들은 뭐 싸움하는 것만 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하나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네요. 그런 거를 잘못 번역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사회자께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북한이 전쟁을 과연 감수할 만큼 도발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김정은이 미친 이거 복잡해요 더. 미친놈이 뭐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도발을 하겠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고 감당할 만하냐?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먼저 일으킨다? 그렇죠. 그 미국이 얘기인데 뭐. 먼저 전쟁을 도발하거나 유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김정은이 그거 못 일으킵니다. 그거 너무 그거 걱정 사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거 전쟁 걱정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전쟁 사상 그렇게 한 미치광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막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이제 사회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유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뭐 계속 하루 종일 들어봐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 얘기가 돌기만 하고 확실한 분. 예. 황 소장님? 어우. 문 대통령이 묵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한미일 당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묵과하지 않을 수단이 뭐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네. 이제사 사드 임시 배치하신다는데 네.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죠. 네. 7월 29일 날 새벽에 사드 임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 임시 배치라 하면 급해서 빨리 하는 게 임시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배치되는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전략 무기 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거 말고 예.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핵 잠수함 만든다는데 잠수함 만든다고 한 6, 7년 걸리다 보면 네. 뭐 다 끝나버리죠 상황이. 미국은.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별 할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근데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모든 승부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일이 네. 다 끝난 뒤에 대화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감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하고 이제 경제 압박이죠. 군사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To send to the president for his strong consideration that anybody that wants to do trade or business with them would be prevented from doing trade or business with us. We are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똑소리 나는 북핵 해법에 대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옵션 말하다가 또 협상하든지 이럴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이야기하는 핑계를요. 한국이 비협조해서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슬슬 이야기 꺼내고 있어요. 네. 중국은 미국이 우리 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일 차단 안 한다. 예. 그래도 북한이 우리 혈맹이다. 이제 뭐 한 몇 달만 있으면 끝날 일이 이리저리 시간만 끌면서 버티면 다 왔다. 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심으로요. 예.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선제 타격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카드를 지금 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네. 앞서 우리 황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지금 국방부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이 환경 영향 평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사드를 어쨌든 조속 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배치하는 등 아마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 모든 이 강경한 수단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의 미국은 봤지 말이 안 통하는 애라니까. 그리고 두고 보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고 수준 응징을 강구할 것이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추탄합니다. 참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앵커 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잘해야 할 텐데 하는 부담이 좀 커서 걱정이 앞서니까 잘 도와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에 뉴스와이드는 한반도 위기 상황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서로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시원찮을 이 마당에 오늘 국회에선 피켓 시위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도대체 한반도 핵 위기 상황 어떤 정도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막가는 김정은, 위기의 한반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김정은의 무모함, 일촉즉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은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마음 먹은 대로 꽝꽝 생산이 가능하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핵실험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